일단은 지금 부가세 신고 절차를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판매와 해외 판매에 대한 차이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과연 나는 뭘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3번과 4번에서 우리가 매출 내역, 즉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서 해외에다 물건을 보내주고 돈을 받는 그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근거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가세 매출 내역 확인 방법인데 부가세 매출 내역 부분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세율 첨부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세율 첨부 서류는 매우 중요한 서류다 이거죠. 두 번째는 매출 서류고 세 번째 매입 자료인데, 이 매출 자료는 잘 구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첫 번째, 구비를 제대로 못한다면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가산세도 발생이 되고요. 연관돼서 소득세에 가산세도 발생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입 자료 같은 경우는 잘 해야 되는 게 부가세 환급이 달라지게 되겠죠. 두 번째, 매입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다면 소득세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잘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세율 첨부 서류인데,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이 해외로 판매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소포수령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격리 직원도 아직 없을 것이며 혼자 세무를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두셔서 소포수령증을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는 원본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출하는 서류가 소포수령증인데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은 어떻게 스캔과 복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는 A4 용지 같은 데다가 붙여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원본은 보관을 하고요. 사본은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반드시 분실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분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실을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지 뭐가 나온다? 환급이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급은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는 강의 목적이 이베이 사업자를 위한 매출입니다. 다른 사이트가 아니라 이베이 사업자들, 우리 이베이 사업자들을 위한 조회니까 우리가 페이팔, 이베이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우리가 페이팔의 먼슬리 리포트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베이의 세일즈 리포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일즈 리포트는 3개월 만에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시성 있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 적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세청에서는 외화로 신고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원화로 외화를 변해서 우리가 원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환율을 언제 적용하냐? 배라면 선적일, 비행기라면 기적일, 선기적일, 그때 시점, 배송한 시점의 기준 환율로 확인을 하셔서 원화로 환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베이를 입점을 하게 되고 페이팔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이베이 수수료와 페이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조회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세율 첨부 서류와 매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는 뭐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포수령증을 잘 관리를 하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유일하게 제출하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뭘 제출하냐면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료는 유일하게 뭐다? 이 소포수령증을 제외하고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보관 의무가 있는 거지 제출 의무는 없게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는 이 페이팔 사이트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에서 물건이 우리한테 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입금이 들어오는 이 관을 우리가 잘 카운팅만 하면, 우리 전기료처럼 이렇게
이 관만 잘 얼마만큼 지나갔는지만 보면 우리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이 뭐냐? 페이팔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팔에 입금된 내역은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가 매출 내역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팔의 마이 어카운트를 확인을 하시고 뷰 올 오브 마이 트랜잭션을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 뭐를 하게 되면 이 화살표에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monthly account statement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바뀌게 되고요. 이런 화면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 한 달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커런시를 확인하셔서 뷰 레포트를 누르게 되면 통화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통화가 USD랑 만약에 GBP랑 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이면 이게 한 장씩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이 monthly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토탈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눌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샘플로 받았는데 7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 7월 31일까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마운트 리시브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입금 들어온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베이에서 판매가 되면 소비자들이 페이팔 쪽으로 입금이 되면 입금된 토탈 금액이 630불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마운트 리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펀드 된 거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환불로 빼버린 거죠. 그런다면 634에서 얼마를 빼게 됩니까? 67불. 단수는 뺄게요. 이렇게 되면 이 X값이라는 이 금액이 우리의 뭐다? 매출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적정한 환율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페이팔 피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팔 피라는 거는 페이팔에서 너네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일정 금액에 대해서 피를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피를 청구한 금액이 31.33불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환불이 발생이 된 거에 따라서 환불을 다시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는 페이팔 쪽에서도 다시 그 피를 다시 재입금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불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은 페이팔에서 가져갈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팔 피는 31.33불에서 얼마? 3.22. 이 부분을 차감을 하는 게 뭐다? 페이팔 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출도 확인이 됐고 경비 중에서 페이팔 피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중에서 페이팔 계좌를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계정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계정과 B라는 계정인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매출이 되겠지만 B가 A한테 계좌 이체되는 것들은 없애줘야 되겠죠. 그 계좌 이체된 것들도 이렇게 입금 내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 내가 페이팔 계정이 하나라면 입금된 모든 금액은 뭐다? 소비자들이 입금시켜주는 거다라는 거 인정을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페이팔 계좌가 몇 개가 나온다. 두세 개씩 이용하시는 통장 대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 부분은 추출해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페이팔 피도 확인할 수 있고요. 페이팔로 입금된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베이 피입니다. 우리가 이베이에 입점이 됐다라는 소리는 이베이에 수수료도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베이에 마이 이베이 보면 어카운트가 있고요. 어카운트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보이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날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지정하게 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이베이피라는 거는 선 입금을 시켜주고 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토탈 듀라는 돈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여기에 날짜가 지정이 돼 있겠죠. 나가야 되는 돈이고 이때 우리는 재정 환율로 적용해서 환율을 뭐 1,000원이었다 하면 이거는 뭐 10,000원, 1,000원이었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베이피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린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캡처 작업을 해 놓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eBayP는 반드시 USD로 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화를 사용하든 USD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 몇 개? 12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eBayP도 우리의 실질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캡처 작업을 12번을 해놓으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어디까지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 매출 자료에서 페이팔 이베이 사이트에서 우리는 매출을 확인을 했고요. 환율도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매출을 확인하면서 이베이 수수료와 페이팔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다 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6개월 동안 한 번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 되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매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